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아주 희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 아주 기분 좋습니다. 중국 이제 미국의 봉쇄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기사가 영국의 JNC에 떴고 그거 가지고 지금 중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 본격 시동합니다.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이야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이런 우리 국내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런 중요한 우리 국익과 관계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다영역 임무부대 배치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영국의 제인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군이 내년부터 인도 태평양 지역에 MDTF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를 배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센카쿠 제도에 일부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청장은 현지 시각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1년에 새로운 MDTF를 창설하는 것과 관련해 말을 하면서 미 태평양 육군에 MDTF를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카시 청장은 MDTF는 모든 전력이 한 곳에 있지 않으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라면서 MDTF 전력은 일본에 있을 수 있고 센카쿠 섬이나 남중국해로 갈 수도 있다 라고 밝혔다. 이게 이제 1월 13일 우리 시간으로는 1월 14일 영국의 제인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더니 중국이 황구15 신랑군 사망 이런 데서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욕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다영역 임무부대 이게 뭐냐? 다영역 말 그대로 여러 영역에서 같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인데 그 다영역 임무부대가 뭔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다영역 임무부대를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청장 그러니까 미군의 최고위층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육군청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전에 말하던 육군성 장관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육군청장 이렇게 이제는 바꿔서 번역을 하는데요. 자, 국방부 장관 밑에 과거에는 육군성 장관, 해군성 장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장관 밑에 장관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장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참모총장은 이 군령의 최고 권자죠. 여기는 양병하는 최고 행정의 최고 어떤 책임자다. 그러니까 미군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육군에 이런 부대를 만들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대를 센카쿠 열도 그리고 남중국해로 보낼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영역 임무부대는 뭐냐? 육군, 해군, 공군, 해병 그리고 우주, 사이버 공간을 막론하고 각각의 군이 타군의 작전 영역까지 그 임무 영역을 확장해서 수행하는 전투수행 개념입니다. MDTF는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임무부대, 즉 태스크포스인데 기존에 육군은 땅, 해군은 바다, 공군은 하늘, 그리고 방공, 그리고 해병대는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 그래서 거기에서 전투, 또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다른 군들이 다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타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육군은 포의 사정거리를 일부러 길게 하지 않았어요. 왜? 공군이 가서 때려야 되니까. 근데 육군이 포의 사정거리를 길게 하면은 공군이 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포의 사정거리가 짧아요. 공군이 가서 때릴 수 있도록. 또 미 공군은 전투기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 있는 적의 군함을 공격하는 임무를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항공모함에 있는 해군의 전투기들이 자기 함대를 보호하는 함대 방공을 해야지 왜 공군이 나서서 하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미사일의 사정거리 모든 것들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억제를 해왔던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21세기 와서 미 군 전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이걸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다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교집합이 너무 적은데 이것을 교집합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거의 모든 것이 엮여지는 교집합처럼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군의 자주포 사정거리를 기존에
23kg, 뭐 32kg 이 정도만 가지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130kg로 만들고 해군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또 함포 사격거리, 그리고 공군의 타격거리, 공군이 이제는 대한미사일을 장착하고 바다에 있는 적의 함대를 타격해주고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는 서로 썩자. 그래서 해병대는 해병대 자산만 실어 날라주고 이게 아니고 육군을 공군이 실어주고 또 해병대를 뭐 공군이 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섞어서 하자. 이런 개념이 됐고, 자 그러려면은 기존에는 해병대 또는 뭐 해군이 뭐 하면은 해군들끼리 자기들끼리 무슨 임무부대를 만들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육군 같으면은 뭐 우리 주한미군 2사단 밑에 또 1기갑사단, 미 본토에는 1기갑사단 한 개 여단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유닛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는 그게 아니고 자 이런 임무부대를 만드는데 자 육군 한 개 대대와 그리고 해병대 한 개 대대와 그리고 이걸 수송하는 공군들 들어와, 그리고 이걸 실어주는 해군들 들어와, 그리고 이 해군들은 각각 여기에서 함포 사격을 해주고 또 미사일 사격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해군이 가니까 공군이 또 전투기가 몇 대 와가지고 이것들을 엄호해줘. 끝까지 엄호해줘. 그리고 이 수송기들은 해병대들이 2개가 오고 육군이 공군 수송기가 또 2대 오고 해병대 수송기가 2대가 와. 그리고 공중급유는 이번에는 여기는 해군 공중급유기가 2개가 해줘. 또 이것들을 통제하는 조기경보기는 해군 거가 와. 이런 식으로 육해공, 해병대, 우주, 사이버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씩 끼워들어서 하나의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임무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육군은 육군끼리 알아서, 해군은 해군끼리 알아서 이랬는데 이제는 육해공에서, 해병대에서, 또 우주에서, 사이버에서 전부 다 하나씩 또 2개씩 다 이 임무에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의 임무 유닛을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영역 임무 부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해군이 얼마가 가고 육군이 얼마가 가고 이게 아니고 이 다영역 임무 부대를 몇 개를 보낼 것이냐. 자, 이번에 이 다영역 임무 부대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끼워 맞춰서 보내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구일도 남중국해 이런 데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뭐 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굉장히 효율적으로 완전히 이제 군의 경계 없이 넘나들어 가면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메카시 장관이 이야기한 MDTF는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군의 수송기가, 이거 지금 공군 수송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공군 수송기가 해병대의 하이마스 또는 육군의 MLRS 이런 것들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 하이마스나 MLRS가 해군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 함대가 센가쿠 열도 앞에서 중국 동해 함대하고 결전을 합니다. 그러면 해군끼리만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 배들이, 군함들이, 중국 군함들이 워낙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확실한 우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해병대 그리고 육군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뭐로? 바로 이런 미사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센가쿠 열도 뭐 아무것도 없는 섬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왜 달연장 로켓이 배치되나? 이 달연장 로켓 이런 것들을 센가쿠 열도에 배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왜 배치되냐? 바로 PRSM 미사일 때문입니다. INF를 폐기를 했죠. 중거리 핵전력 조약 500에서 5000km짜리 지대지 미사일 배치 안 한다 하는 소련과의 약속, 러시아와의 약속을 작년부로 이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499km였던 이 미사일을 이제는 900km까지 사정거리를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유도 방식은 GPS 그리고 SAR로 날아가기 때문에 GPS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SAR 레이더로 전천으로 이제 영상 대조까지 해가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정확하겠죠. 이런 거를 하이마스나 MLRS에 탑재하고 여기에 자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적 함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쏟아버려요. 자탄이 수백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 함대가 쫙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수십 발의 이런 PRSM을 쏴가지고 자탄이 쫙 쏟아지면은 이게 지금 이 쏴 그리고 GPS 유도로 가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GPS로만 또 안 되죠. 쏴로 그러니까 이 영상 레이더로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니까 저 지역쯤에서 터져 하면 딱 터지면은 그 지역에 자탄들이 왕창 쏟아져 버리는데 그 자탄 하나라도
중국의 레이더, 이 위상 배열 레이더 판, 이지스 레이더 같은 그런 판, 그 판에 하나라도 그냥 들어가서 맞아버리면은 레이더는 무용지물이 되죠. 중국의 이 이지스 레이더가 무용지물이 되면 그 군함은 가치를 상실해버리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육군이 해군을 도와주고 그 육군이 해군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이동은 공군이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공군은 해군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B-1B, B-52 이런 데다가 LRA-SM이라고 해가지고 사정거리 900km짜리의 장거리 그리고 스텔스 그러면서 인공지능 순항 미사일들을 다량으로 장착을 해버립니다. 이걸 이제 B-1B와 B-52에서 중국의 함대를 향해서 쏘아버려요. 대량으로 쏩니다. 그러면서 미 육군은 이런 식으로 PRSM을 쏴가지고 자탄을 왕창 쏟아서 함대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버려요. 먹통으로 만든 상황에서 안 그래도 먹통이 됐는데 이런 이 LRA-SM처럼 이런 스텔스 AI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각각 야 지금 난창함이야. 난 난창하면 옆구리를 때릴게. 넌 난창하면 정면을 때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의논을 하면서 막 오는 이 스텔스 AI 미사일들이 다량으로 쏟아져서 지금 여기 난창함인데 중국 공호급 13,000톤짜리 뭐 주말트, 중국판 주말트라고 중국이 선전하고 있는 그 배죠. 이런 걸 그냥 동시에 때려버리는 거죠. 항공모함 때려버리고 이제는 중국이 상대가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중국은 미국 근처에서 이런 다영역 임무 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해안선 빙 둘러서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은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만, 필리핀, 그리고 남중국해, 베트남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빙 둘러서 중국의 해안선을 에워쌀 수 있는 곳에 전부 동맹국 또는 우방국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영역 임무부대를 배치를 해서 육군의 도움을 받고 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형적 조건상 중국은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폐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러시아가 X된 게 아니고 중국이 X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DTF, 즉 다영역 임무부대의 배치 선언은 중국에 대한 A2AD 선언입니다. 중국은 제1도련선, 그래서 여기 그 큐슈 사세보에서부터 이 남중국해에 이르는 이 선, 여기를 제1도련선, 그래서 첫 번째 방어해야 할 제해권을 잡아야 할 첫 번째 임무지역이 제1도련선, 규슈에서부터 남중국해 이런 전체. 제2도련선은 일본 중간에 있는 요코스카에서부터 미드웨이를 거쳐서 괌에 이르는 그 선까지가 제2도련선입니다. 섬을 잇는다 해서 도련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서태평양 지역의 제해권을 잡는다. 그래서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전략이고 이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게 A2AD 전략입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이 INF 폐기 그리고 이 다영역 임무부대의 배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중국이 말하는 제1도련선, 즉 중국의 최후 방어선이 그야말로 이제는 미국에게 완전히 내주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되냐? 센가쿠 열도 아까 그 미 육군 청장이 배치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센가쿠 열도 바로 아래에 일본은 이시가키 섬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꽤 큰 비행장이 있죠. 여기에 C-130 수송기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C-130 수송기가 딱 내리면 그 뒤에서 이제 해병대 하이마스 또는 육군의 MLRS 이런 것들이 쫙 나와가지고 PRSM을 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의 함대 군함들의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자탄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버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필리핀의 T2섬이라고 있어요. 이걸 중국의 해상민병들이 봉쇄를 해가지고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전투를 불사하겠다. 옥죄하겠다. 라고 작년 연말 했던 게 바로 이 T2섬입니다. 여기도 역시 아마 필리핀이 허락해 줄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여기에도 역시 C-130 수송기가 얼마든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 자, 만약에 이시가키 섬에다가 PRSM 미사일을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동중국해 일원이 전부 이 PRSM의 타격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따로 군함을 보내지 않아도 중국의 해군 군함들이 바다에서 작전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상하이, 상하이 아래 닝보,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함대 사령부 자체가 그냥 개전 초기에 그냥 바로 직격탄을 맞아서 작전을 아예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여기 이 대만 앞의 이 해안선 지역에 중국의 많은 전략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동중국해 일원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게 됩니다. 이시가키 섬에 다영역 임무부대를 딱 배치해버리면. 그리고 이 T2 섬에 또 역시 다영역 임무부대를 배치하면은 역시 이 남중국해의 제공권이 완전히 그냥 미국의 다영역 임무부대로 인해서 그냥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미국의 다영역 부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육군청장이 생각부열도, 즉 이시가키, 그리고 남중국해, 즉 T2 이런 곳에 배치하겠다. 언제? 내년부터.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몸으로 움직이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 다영역 임무부대, 즉 MDTF의 발전 기지를 마련해주는 일본인데 여기가 일본 규슈 남단의 마게시마라는 섬입니다. 이 마게시마라는 섬은 원래 개인 사유지였어요. 이거를 일본 정부가 16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00억 원에 통째로 다 사버렸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에 이착함하는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이착함 훈련하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들어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아예 외딴 섬 하나를 사가지고 바다에서 마음 놓고 훈련해라 해가지고 이 섬을 일본 정부가 사서 미군 기지로 그냥 통째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 섬은 지금 이 가로가 4.3km, 세로가 2km입니다. 우리 연평도가 가로 한 2.5km, 세로 한 2km 정도 되니까 연평도보다 거의 2배 정도 큰 섬입니다. 꽤 큰 섬이죠? 그러니까 활주로 2km짜리 활주로 가로 세로로 그냥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C-130뿐만 아니고 C-27 이런 초대형 수송기까지 얼마든지 착륙을 할 수 있고 민원 없이 완전히 언제든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섬에 훈련만 하겠습니까? 아예 이제 여기다가 해군, 공군, 항공기지들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지금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마게시마에서 야 다행히 임무부대 이번에 센카쿠로 출격시켜 또 T2 남중국해로 출격시켜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발진기지 오키나와 기지도 있는데 이제 마게시마까지 완전히 독립된 기지를 민원도 1도 없는 그런 확실한 기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참 일본이 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참 부럽습니다. 자, 이 MDTF 배치 최적지는 사실은 한국이에요. 우리 한국의 평택에 이 다영역 임무부대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베이징 초입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산둥반도, 그리고 그 요동반도, 랴오딩반도죠. 이런데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오고 텐진은 완전히 다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중국 해군의 중요 기지가 산둥반도의 칭다오, 그리고 이 요동반도의 따렌, 그러니까 리순이죠. 리순. 그리고 이 텐진 옆에 있는 진왕다오는 잠수함들의 전문 기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레만을 배경으로 세 개의 중요 해군 기지가 있고 그 주변에 공군 기지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평택에 만약에 다영역 임무부대를 싹 들어와서 배치를 한다, 군산에 배치한다, 전부 타격권에 들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만약에 이 이시가키에 다영역 임무부대 배치하면 동중국해가 완전히 제압당하고 이 T2에다가 배치를 하면 남중국해가 전부 제압을 당하고 여기 평택 군산에 배치하면 이 황해, 서해가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마게시마 사가지고 미국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우리 여기 주둔해서 우리 좀 지켜달라. 완전히 지금 불침 항모 하나를 사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제일
대우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오히려 수도를 갖다가 타격할 수 있는 자리니까 상하이 뭐 이런 데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정말 제일 대우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중국몽을 같이 꾸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다. 좀 눈치 안 보고 그냥 화끈하게 상황 딱 보고 이거 아니 이제 중국은 지금 다 끝나가고 있구나, 뭐 꿈은 개꿈으로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상황 빨리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꿈이 지금 개꿈일 것 같습니까? 용꿈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개꿈일 것 같습니다. 빨리 입장 정리해서 일본처럼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의 다영역 임무부대 MDTF 때문에 이제는 아예 제공권,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부 제해권 다 상실하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